50도 체감온도, 일하다 쓰러진 사람들. 작년 여름, 공사장에서 쓰러진 A씨는 끝내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폭염 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같은 비극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최근 5년간 발생한 온열질환. 산업재해의 절반 이상이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일까요? 2020년부터 2025년 4월까지 온열질환 산업재해는 총 145건. 이 가운데 사망사고는 17건.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2건, 530인 미만은 29건, 3050인 미만은 13건이 발생했습니다. 전체의 절반을 넘는 74건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고, 사망사고만 따로 보면 14건, 전체의 무려 82%가 이들 영세 사업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업종은 건설업으로 전체 재해의 46%인 67건을 차지했고, 이 중 12건이 사망사고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위험한 걸까요? 작은 사업장일수록 휴식 공간이 부족하거나 냉방 설비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부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의 작업을 중단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특히 일용직, 외국인 노동자일수록 폭염 대응 매뉴얼은커녕 체감온도라는 개념조차 생소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체감온도. 그냥 덥다는 느낌이 아닙니다. 기온, 습도, 바람, 햇빛까지 모두 반영한 실제로 사람이 느끼는 더위, 바로 WBGT 지수입니다. 이 수치가 높아질수록 우리 몸은 더 빨리 지치고 심하면 생명까지 위협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측정할 수 있는 장비, 소규모 사업장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영세 기업은 어떻게 체감온도를 파악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간이 WBGT 측정기 활용입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지자체에서 무상 보급하거나 저가로 구매 가능한 간이 측정기를 사용하면 기온, 습도, 복사열을 종합적으로 수치화해 현장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한번 측정하는 데 1분도 걸리지 않고 매우 간편합니다. 둘째, 스마트폰 앱 날씨 알림이 활용입니다.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이 앱은 현재 위치의 체감온도, 자외선 지수, 폭염 단계 등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며 폭염 경보가 뜨면 즉시 알림으로 알려줍니다. 별도의 장비 없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관리자나 현장 감독자가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셈입니다. 셋째, 기상청 웹사이트와 간이 계산표 병행 활용입니다. 기온과 습도만 알아도 WBGT 간이 계산표로 위험 단계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온이 33도이고 습도가 70%라면 WBGT는 약 30도 이상으로 위험 단계에 해당합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경우 이제부터 20분 휴식은 법적인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넷째, 작업장 게시판 또는 화이트보드에 오늘의 체감온도 표기를 실천하세요. 앱이나 측정기에서 확인한 수치를 근로자가 출근할 때부터 볼 수 있도록 표기하고 위험도와 휴식 지침을 함께 적어두면 의사결정이 빨라집니다. 다섯째, 폭염 경보 시 작업 자동 중단 시스템 도입입니다. 일정 WBGT 이상이면 타이머 작동 후 작업 중단 방송이 나오거나 경고등이 점등되는 간단한 자동화 시스템도 중소사업장에서 충분히 설치 가능합니다. IoT 기술을 활용한 저비용 솔루션도 현재 보급 중입니다. 이런 체계적인 관리가 없다면 대응이 늦어지고 결국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앱이나 장비가 있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도 많습니다. 2025년 4월까지 벌써 8건의 온열질환 산재가 발생했고 이 중 3건은 사망사고였습니다. 모두 5인에서 3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했고 모두 예방이 가능했던 사고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당신의 작업장은 안전합니까? 폭염 경보가 떴을 때도 계속 작업을 하나요? 근로자가 더위에 지쳐 쓰러져도 바로 병원에 데려갈 수 있는 체계가 있나요? 지금 당장 체크해보세요. 휴식 시간은 정해져 있는가? 얼음물이나 냉방 기기는 있는가? 폭염 경보 시 작업 중지 기준은 마련돼 있는가? 이제 실질적인 대책을 이야기해봅시다. 첫째, WBGT 측정기를 모든 사업장에 보급해야 합니다. 간이형이라도 체감온도를 수치로 파악할 수 있어야 대응이 가능합니다. 둘째, 폭염 알림이 앱 같은 모바일 기반 경보 시스템을 활용해야 합니다. 관리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실시간 알림을 제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작업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특히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체감온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이 시간대의 작업은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넷째, 휴게 공간의 냉방기, 그늘막, 얼음물은 기본입니다. 다섯째, 정부 차원의 폭염 대응, 우수사업장 인증 제도를 신설해 대응 체계를 갖춘 곳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온열질환은 막을 수 있는 재해입니다. 단지 더운데 좀 참자는 말로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안전한 환경, 정확한 정보, 실질적인 대응이 모두 갖춰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반복되는 여름의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한 점이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당신의 경험과 의견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